전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사흘에는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마을 곳곳을 휘감고 있었다. 마을에는 설날 분위기가 가득했다. 각 집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 가족들이 모여 준비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마을 끝자락의 구석진 곳, 낡고 허름한 집은 이 명절의 따스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곳에는 12살 소녀 서연이 홀로 살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그녀는 명절이 가져다주는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쓸쓸하고 추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남은 유일한 친척인 친숙, 친아버지의 형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짐처럼 여겼고 서연은 어두운 작은 방에 배정되어 조용히 지내야 했다. 사소한 실수만 해도 호된 꾸지람이 따라왔다. 친숙은 항상 짜증을 내며 냉정한 말을 내뱉곤 했다. 너를 키우는 건 고생만 늘어나는 일이야? 내 부모가 나한테 뭘 남겨줬다고 그래? 너를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생각해. 친숙 집안의 설날 준비는 서연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가족들은 손님 맞을 준비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며 분주했지만 서연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부모님과 함께했던 설날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겼다. 과거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아빠는 서연을 어깨에 태우며 웃음을 선사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다. 그날 정오, 서연은 친숙가족을 도우려고 음식을 옮기다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려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큰 소리에 놀란 친숙이 주방으로 달려와 고함을 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접시 비싼 거야? 새해 첫날부터 재수 없게 이게 뭐야? 서연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고모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는 친숙의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내던지듯 말했다. 넌 쓸모없는 존재야.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부모도 없고 남겨진 것도 없으니 너는 그냥 민폐야. 이후 그는 낡은 옷 몇 벌과 약간의 돈을 던져주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작은 실수 하나로 그녀는 유일한 의지처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추위에 몸을 떨며 서연은 무작정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발은 익숙한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밤이 되자 추위는 더 심해졌고 도심의 거리에는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거리 한 구석에 앉아있는 마른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배고프고 지친 데다 추위까지 더해진 서연은 땅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 잠들 수도 없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고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가득했다. 얘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집은 어디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엾은 아이구나. 이렇게 추운 길바닥에서 어떻게 지내겠니? 나랑 가자.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서연은 할머니를 따라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따끈한 국 한 그릇을 만들어주고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말해줄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니? 서연은 할머니가 준비한 국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동으로 눈가가 붉어진 그녀는 처음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인내심에 점점 마음을 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을 잃게 된 사고, 친척들의 차가운 대우,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집에서 쫓겨난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깊은 공감의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세상은 때로 약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할 때가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믿는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분명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은 서연의 차가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듯했다. 비록 모든 것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서연을 집안의 작은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긴 부유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여기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렴.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사람이 되어야 해. 그날 이후로 서연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머니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를 친손녀처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서연은 할머니에게만 의지하고 싶지 않아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녀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식당 주인인 이 여사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 서연을 보았을 때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 아이, 고생을 많이 한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어. 서연은 설거지, 테이블 정리, 음식 서빙 같은 일을 하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은 이 여사와 손님들 모두를 감동시켰다. 어떤 손님은 이 여사에게 말했다. 이 아이 정말 귀하네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니. 틀림없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일하는 틈틈이 서연은 공부를 놓지 않았다. 식당 구석의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낡은 교과서를 펴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필기를 했다. 펜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열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식당 구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중년의 한 남자가 그녀를 유심히 보며 다가왔다. 그는 잠시 서연을 관찰하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니? 서연은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 해요. 남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감탄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렴. 나는 내가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서연은 뜻밖의 호의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 따뜻한 관심에 감동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명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뒤 서연을 꼭 껴안고 말했다. 서연아, 인생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 곁에는 너를 돕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랑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할머니의 이 말은 서연의 마음 깊이 새겨졌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마쳤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와 이 여사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합격했어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이 여사 역시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내가 이런 성취를 이뤄내는 걸 보니 나도 무척 자랑스럽구나. 대학에 가기 위해 서연은 쉬지 않고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청소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바쁜 일상과 피곤함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력 덕분에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장학금을 받았고, 교수들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들었다. 대학에서 서연은 경영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갔다. 단순히 졸업장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는 더 큰 목표를 품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서연은 학우들과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늘 혁신적이었고 교수와 친구들의 찬사를 받았다. 졸업을 앞두고 서연은 운 좋게도 대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인 태도와 성실함으로 회사 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결국 회사의 회장은 그녀에게 졸업 후 정식 채용을 제안했다.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이를 수락했고 졸업 후 유명 대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직장에서도 서연은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다. 그녀는 맡은 프로젝트마다 뛰어난 성과를 올렸고 동료와 상사 모두 그녀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그녀는 과거의 어려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며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서연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업계의 여러 유력 인사들이 주목하는 자리였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로 예전에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준 손님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저와 나눴던 꿈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군요. 그 순간 서연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모든 이유를 떠올렸다. 그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응원의 말들, 그리고 힘겨운 도전들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 주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는 말했다. 이 모든 성공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제 인생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차갑게 집에서 내쫓았던 친삼촌과 다시 연락할 용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삼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서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질적인 성공을 통해 증명할 것임을 깨달았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서연은 빠르게 승진하여 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업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성취를 이룬 뒤에도 서연은 어린 시절의 꿈을 잊지 않았다. 현재의 일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섰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연은 세밀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통해 쌓아온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했다.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간적인 의미로 그녀는 투자자들을 설득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회사인 별표 나눔의 열망의 별표이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이 회사는 희망을 확산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나눔의 열망이라는 이름은 서연이 어두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서연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그녀는 불우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이 받았던 기회를 그들에게도 제공했다. 서연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어느 날 대화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성공은 기쁨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사업이 번창하자 서연의 이야기는 그녀를 차갑게 집에서 내쫓았던 친삼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사업 실패와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삼촌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월세방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은 모두 떠났고 병마까지 덮쳐 그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다. 서연의 성공 소식을 들은 삼촌은 충격과 함께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깊은 후회를 느꼈다. 서연을 차갑게 내쫓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연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삼촌은 서연의 회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로부터 삼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서연은 잠시 얼어붙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삼촌을 실제로 마주하자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삼촌을 만나러 갔다. 삼촌의 모습은 과거의 기억 속 그와 전혀 달랐다. 자신만만하고 거만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 앞에 선 것은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늙은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 힘들구나.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마치 과거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삼촌의 차가운 태도와 버림받았던 날들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일 뿐이었다. 잠시 침묵하던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삼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삼촌이 준 상처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증오 속에서 살아간다면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걸 잊는 건 아닙니다. 서연은 삼촌을 가능한 선에서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삼촌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했지만 이 도움은 책임감이나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진정한 관용과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 그녀는 삼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삼촌이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삼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과 서연에게 준 상처들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삼촌의 눈에서는 후회와 감동이 섞인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용서와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너에게 받은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듯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서연은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삼촌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치유의 힘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갔다. 용서했지만 그녀는 과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대신 그 교훈들을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다. 서연이 운영하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하며 그녀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수천 명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에게는 딱 맞는 순간 내미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삼촌은 서연의 용서와 격려 덕분에 단순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명절이나 설날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그는 종종 가장 큰 실수였던 일을 조용히 회상하곤 했다. 바로 조카를 집에서 내쫓았던 날이었다. 그 기억은 늘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설날, 그는 서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 편지에는 그의 모든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삼촌은 너에게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구나. 삼촌은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살았지만 너의 용서가 모든 것을 바꾸었단다. 삼촌은 그날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삼촌은 남은 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며 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할게. 너의 자비와 용서의 힘에 대한 교훈은 삼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삼촌이. 서연은 그 편지를 받고 조용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모든 글자마다 삼촌의 눈물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자신의 용서가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느꼈다. 설날.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옛 추억과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자애롭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다. 넌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걸 보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할머니가 항상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예요. 설 이후. 서연은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각 가정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서연은 그들의 일상 이야기, 아직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진솔한 열망에 귀를 기울였다.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언젠가 서연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회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상징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서연은 종종 강연에 참여해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인생의 어려움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고 가르쳤다. 어느 날 수백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삶은 때로 우리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설날이 다가올 때면 서연은 늘 할머니와 함께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 작은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의 소유였지만 익숙한 대문 앞에 서면 그녀는 자신과 할머니가 함께 극복했던 힘겨운 날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녀는 과거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과거 덕분에 지금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다. 서연의 삼촌은 그녀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후회와 희망 속에서 살았다. 서연의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그는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짐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서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이제껏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담은 편지를 남겼다. 삼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서연은 조용히 그의 묘지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서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별의 말을 전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삼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편히 쉬세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며 과거의 상처를 더 나은 일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었다. 서연의 회사는 이제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회사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서연은 한 조심스러운 소녀를 만났다. 부모를 모두 잃고 작은 방에서 홀로 살며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소녀였다. 그 소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처럼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소녀의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상처로 가득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말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할머니가 했던 말이 울려 퍼졌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언젠가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그 따뜻한 말씀이 떠오르자 서연은 조용히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항상 여기에서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줄게.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렴.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서연은 소녀에게 작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더불어 소녀의 여정을 돕기 위해 멘토로서 자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녀는 점점 성장했고 학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희망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서연과의 진심 어린 대화들은 소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의 회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큰 가치를 전했다. 그러나 서연은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과 그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특히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향하곤 했다. 서연은 종종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집을 찾아가곤 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의 것이 되었지만 익숙한 대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긴 여정을 떠올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해 설날 서연은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강연을 열었다. 강연장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낯선 사람의 도움 덕분에 제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고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을 믿고 함께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서연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떻게 희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난 뒤 무대를 떠나며 서연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정말 큰 축복이야.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단순히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확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서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가 도움을 주었던 소녀로부터 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감동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 오늘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직장에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회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은 미소 지으며 가슴속 깊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야. 사랑과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는 그 여정을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와 선행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것은 한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자신이 받았던 희망과 믿음을 세상에 전하며 평생을 바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는 나눔과 고귀한 인간애에 대한 여정으로 계속되고 있었다.